안녕하세요. 엔젤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이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 내 인생을 바꿔줄 만한 시그널, 전환점이라는 주제인데요. 요 근래에 제가 아차 싶은 순간이 있었거든요. 고백하고 갑니다. 요즘 저는 러닝을 즐기는데요. 하루는 헬스장 러닝머신을 딱 켜고 한 1분쯤 걸었나? 근데 이상한 굉음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엄청 심하지는 않아서 그냥 무시하고 한 15분쯤 달렸어요. 근데 누가 툭툭 치더라고요. 자리를 좀 옮기셔야겠다고요. 저는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몰랐는데 이어폰을 빼고 들으니까 헬스장 전체가 울릴 만큼 엄청 심한 굉음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자리를 옮겼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굉음을 모르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냥 설마 하면서 어찌 보면 회피한 거예요. 그죠? 왜? 얼른 뛰고 싶으니까. 이렇듯 너무 바쁘거나 내가 어디에 꽂혀 있으면 눈앞에 시그널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시그널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어떤 순간에 또 어김없이 오긴 하겠죠. 그런데 빠르게 알아보면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좋은 시그널은요, 그 찰나를 잡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고, 나쁜 시그널은 그 찰나를 개선해서 미리 예방하게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시기도 꼼꼼하게 봐드릴 테니까요. 내가 혹시나 잘 짚고 가야 할 시그널은 있었는지 또는 있을지 여러분도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 많이 담아가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구독과 좋아요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엔젤타로를 응원해주세요.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을 하고 카드를 뽑으면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죠? 그럼 카드 섞어 볼게요.
네, 다 고르셨죠? 그럼 순서 공개할게요. 2번, 4번, 1번, 3번. 1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러브를 골라주셨네요. 자, 이 두 장은요, 우리 여러분의 인생 전환점의 시그널로 뽑아본 카드입니다. 뒤집어 볼게요. 오, 자, 더 월드 카드와 더 스타, 별 카드가 나왔는데요. 두 장의 카드는 제가 현재와 과거로 뽑은 시그널이에요. 아마 우리 여러분은 현재의 꿈을 향해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요. 또는 원하는 삶의 이상점 또는 목표 이런 것들이 뚜렷한 상태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이셨든 이 시그널을 반드시 알아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언젠가는 되겠지. 정말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완벽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만 했던 일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하면은 대충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왠지 이렇게 하면 이룰 수 있겠다는 길이 보인다. 이게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논리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찾는 개념이 아니라요. 이 더 월드나 별 카드가 나왔다면 무언의 확신에 가깝습니다. 왜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참 이 인생 자체를 따지고 보면 참 궁핍한데 저는 또 이제 어려운 환경에 좀 많이 있었다 보니까 분명 따지고 보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 무언의 가슴속에 심지는 있었어요. 왠지 되게 잘 될 것 같다. 죄송합니다. 왜요? 자신감. 네, 자존감이죠. 왠지 나는 이대로 죽을 것 같진 않아. 왠지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다가 죽을 것 같아라는 무언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 확신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도 인생에서 그런 찰나의 순간이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그런 순간을 맛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왠지 따지고 보면 뭔가 머리로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될 것 같단 말이야. 이거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단 말이야. 이런 확신이 드는 시그널, 그 순간을 탁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요. 이 시그널과 이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때가 되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요. 일단 심판 카드가 가장 핵심 카드로 떴어요. 이 심판이라고 함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당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뿌렸을 텐데 그게 어떤 헌신일 수도 있고 노력일 수도 있고 또는 마음 씀씀일 수도 있고 또는 함께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는 거둘 때가 되었다는 거. 이제는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결과나 어떤 교훈을 자각하게 될 때가 됐다는 거.
이걸 우리 여러분도 아마 지금쯤이면은 가슴속에서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이 더 월드와 맞물린다면 아마 우리 여러분만의 삶의 완성체 또는 완벽한 순간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각자 개인의 세계관 안에서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타로도 결국에는 우리 여러분이 보는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만족감의 기준, 그리고 이상향의 기준, 그리고 부자의 기준, 현실적인 기준이죠. 그리고 떳떳함의 기준, 이런 것들이 명확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사람이 내 기준이 명확해진다면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이 정도의 모습으로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어. 그렇게 되면 알아서 마음의 심지가 굳어지고 왠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동기부여, 마음이 막 이렇게 들거든요. 우리 여러분에게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으로 이 시그널이 와닿게 될지, 사실 이 카드로만 봤을 때는 뭐 시험이면 시험이다, 뭐 취업이면 취업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물리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자극체가 되어서 좀 전환점을 맞이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거죠. 이 킹의 펜타클은 어떤 자본주의, 물질주의에 대한 키워드가 상당히 커요. 그 물질주의와 관련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카드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부러워할 만한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들 있죠. 나는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 이런 부분들 또는 나는 지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만의 어떤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어떤 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정말 부럽더라. 이런 것들도 사실 물질이고 물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명성이나 명예나 권위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여러분이 어떤 타인을 보고 거울 삼아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더욱더 명확하게 비춰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들어오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현재도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완성짓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고심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도대체 얼마까지 벌어야 또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뤄야 또는 통장에 잔고가 어느 정도 있어야 또는 인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회사를 어떤 회사를 다녀야 내가 과연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또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과거를 되돌아보면 나는 이런 선택을 해왔던 사람인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은 그것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 좀 더 다른 이상적인 삶을 꾸려도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을 고심을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만간 이때까지 내가 걸어왔던 발자취 또는 현재 내가 놓여 있는 이런 지금의 상황 또는 나의 수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만약에 저는 이미 답을 얻었어요 라고 한다면 너무 축하드릴 일이고요. 그 시그널을 잘 잡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 방향으로 더욱더 조금 더 깊게 파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삶을 되돌아보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제가 나중에 그 시기운을 뽑아볼 텐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 시기가 추후에 5년에서 10년 정도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가 될 수도 있을 거로 보여져서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더라도 내 삶의 나의 기준에서만큼은 이게 최고의 경지야. 나의 쓸모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 내가 갈 길은 여기야. 라고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고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시그널을 잘 잡으려면 또는 이 시그널을 잘 잡고
좋은 방향으로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적인 조언 한번 뽑아볼까요? 하하, 자, 혹시 우리 여러분은, 이거는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지고 싶지만 저는 못 가질 것 같아요. 라는 쪽이세요? 아니면, 이왕 한번 살다 갈 거, 한번 진하게 누려보고, 성공해보고, 또 많이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 가고 싶어요. 라는 쪽에 있으실지. 또 무의식을 살펴보면, 돈은 더러워, 부자는 못됐어,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는 20대는 부모를 잘 만나서 저렇게 타고 다니는 거겠지 하는 무의식이 좀 깔려 있으신가요? 아니면 단순히 어떤 성공을 열망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더 데빌 악마 카드가 조언 카드로 떴는데요. 사실 선악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해도 누군가는 나를 보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나는 나쁘다고 여기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선한 일로 비춰지기도 하고 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튼 세상 이치가 선악 이런 두 가지 구조로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우리 여러분에게 악행을 저지르지 마세요. 라고 하기에도 너무 모호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여러분의 상황이나 어떤 시그널과 연결을 해서 읽어보면 이 악마의 조언은 겪어보라는 얘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그걸 선하다, 악하다 먼저 규정하지 말고 그거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고 오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악하다고 여기고 선하다고 여겼던 어찌 보면 편견이고 선입견 그것을 먼저 깨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악이라고 규정했던 이것은 죄야 라고 규정했던 많은 일들의 기준을 다시 잡아봐라.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전환점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찌 보면 의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저의 개인적인 일화를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것에 좀 죄책감을 느낀 적도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긴 하지만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입고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만 이런 걸 누리다니 우리 가족 또는 내 소중한 친구 또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걸 못 누리고 못 먹고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저변에는 상당한 오만, 자만이 깔려 있음을 제가 그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되기도 하고 무튼 이 선악이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식 수준이나 또는 나의 감정적인 수준, 사회적인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되니까요. 우리 여러분도 선하다, 악하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을 지어왔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 기준을, 다시 한번 그 진실을 마주해봐라.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조언으로는 6번의 완즈가 나왔네요. 되게 아이러니하고 재밌게도 둘 다 육수의 카드예요. 그런데 모습이 상당히 다르죠. 이 6이라는 수는 이 타로 카드의 세계관에서 사랑, 봉사, 헌신의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 봉사, 헌신은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초고도의 의식 상태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찌 보면 내가 나에게
무엇을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립을 하는 거고, 이 6번의 완즈는 내가 무엇을 누려도 된다라는 확신, 그리고 사랑받아 마땅할 사람이라는 확신, 또는 사랑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 나 스스로가 사랑 그 자체임을 확신하는 거. 그러한 경험이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까 킹 펜타클, 또 전차 카드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물질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또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그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경쟁도 치열해졌죠. 그렇게 내가 그 속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망각하는 게 있는데, 이걸 지식의 저주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뭔가 많이 가지면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할 거라는 막연한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한 전제를 깔고 모든 일을 좀 도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6번의 완주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어쩌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랑을 찾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과 이해와 또는 배려, 공감, 용기, 이런 것들로 이 가슴 속을 충만하게 만들어라 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서요. 네, 우리 여러분을 충만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돈을 좀 쓰십시오. 네, 그런 거랑 연결해 보면 이 악마 카드도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물질을 좀 역이용해봐라. 자, 그러면 시기운을 좀 뽑아볼게요. 뭔가 새로운 시작점이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뽑아봅니다. (1개월) (2개월) 그 이상. 1개월, 2개월. 우선, 제가 보기에는요, 한 달 내외로 변화의 단초가 될 만한 어떤 순간이 들어와요. 특히, 어딘가에 내가 돈을 쓴다, 또는 시간을 쓴다, 어떤 유무형의 가치에 투자를 한다, 라고 하면 그 투자를 통해서 자각하고 깨닫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큰 돈이나 그렇게 큰 시간, 큰 체력적 소모가 아니에요. 아주 소소하고 적은 돈이지만 그 돈의 가치를 배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들 덕분에 이 시그널이 더 분명하게 들리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나머지 카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의식의 향상에 있거든요. 근데 의식의 향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의식 향상이 된다, 이 결과론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한 달 안으로 시작된다. 기대해도 좋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오, 자, 우리 여러분 황소 자리가 나왔네요. 번영이 너의 앞길에 놓여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요. 특히 이 황소 자리가 나올 때는 금전운을 엮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물질적인 또는 물리적인 그런 계기가 나에게 시그널로 작동할 것 같다고, 그 촉매제가 되는 거죠. 또 한 달 내외로 굉장히 소소하지만 적당한 투자를 통해서 그게 또 첫 단추가 돼서 훗날 나를 굉장히 성숙시키고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모먼트를 만나게 된다고. 자, 우리 여러분, 번영이 앞길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대신 믿으셔야 된대요. 나는 당연히 이걸 누릴 가치가 있어. 나는 이런 걸 원해.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아.
나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아. 난 무조건 이렇게 될 것 같다. 왠지 느낌이 그래. 이런 확신을 갖는 게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그널로 뭐가 들었죠? 더 와일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마음속에 뿌리 잡은, 단단하게 뿌리 잡은 나만의 확신. 그 심지가 나를 살리게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 이야기. 자, 우리 여러분. 정말 진심 담아 응원 드리면서 좋은 일 생기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포커스를 골라주셨네요. 자, 우선 이 두 장은요. 인생 전환점에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시그널로 뽑아본 카드예요. 뒤집어 볼게요. 오, 자, 퀸 완즈와 킹 컵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크게 본다면 컵으로 해결봐왔던 일들을 또는 컵으로 결정해왔던 일들을 이제는 완즈로 해결하고자 마음먹게 된다. 또는 그러한 방향이 더 끌린다. 이게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타로카드에서는 4원소가 있습니다. 이 4원소 중에 컵원소는요. 감정이나 정서, 이동, 시기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물은 흐르니까요. 그리고 그 속을 알 수 없다라고 해서 정치, 외교, 협상, 통치, 교류, 사람의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결을 지어야 할 때, 그럴 때도 많이 나오는 원소인데요. 아무튼 예전에는 나보다는 주변의 흐름, 시기 또는 정서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기 싫다. 내가 중요하지. 또는 내 사람들이 중요하지. 내 주변 운기가 중요하지. 이 시기나 시대나 나와 그렇게까지 상관이 없는 대중성 또는 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야. 나는 딱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나와 내 아주 가까운 측근, 그 사람들의 동태를 중심으로 살피고 오로지 우리의 중심으로 또는 나 중심으로 해결하고 판단하고 결정지을 거야. 이것은 생각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시그널로 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춰야 할 때 거부감이 들겠죠. 또는 내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을 주변의 설득에 못 이겨서 스스로를 납득시키고야마는 그런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맞춰주다 못해서 이제는 뭔가 내가 이 파도에 그냥 같이 떠다니는 수많은 배들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생각을 고쳐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뭔가 내가 마음 안에서 거부감을 느낀다거나 또는 더 강하게 발현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느낌을 잘 믿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특히 이런 완즈의 불원소는요. 생각, 신념, 사상, 이념, 철학, 말, 행동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흐름보다는 본질이 더 중요하고요. 어떤 주변의 반응이나 인정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 되지 않고 어떤 나의 확신, 자신감 또는 자존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중요해집니다. 약간 본능적인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게 맞다 또는 이건 아니다 라고 싶은 그 순간을 탁 잡고서 그것이 나에게 말해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셔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을 좀 읽어보면서 이 시그널과 연결지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우리 여러분은 요즘에 느끼는 바가 좀 크시겠네요. 그쵸? 음, 우선 우리 여러분의 모습에서 데스카드, 그리고 헐밋, 은둔자 카드가 떴는데요. 이 정도면 삶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 통찰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현실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이직이나 이사나 또는 큰 이동 변수, 인간관계의 이동 변수일 수도 있고요. 연인과의 헤어짐 또는 다시 재회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로 들 수도 있기도 한데, 무튼 어떤 상황이 있든 그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상황이 주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으로부터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주변 사람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예전에 잘해줬던 사람들, 또는 내가 잘해주었던 사람들, 그냥 내 곁을 묵묵하게 지켜와 줬던 사람들, 또는 떠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각 시기별로 각 사람들마다 나에게 어떤 교훈을 줬는지, 어떤 필요를 채워줬고, 또 어떤 역할을 해줬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곱씹어 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이니까 좀 감사하고 뭐 교훈도 느끼고 깊이 통찰할 수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좌충우돌 정말 문제도 많이 있었고, 좀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고, 괜히 했다 싶은 일들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 모든 건 좋든 나쁘든, 결과적으로 좋든 나쁘든 내가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다라는 결론을 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어찌됐건 삶의 주체는 나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결국 실패해도 내가 한 선택이고 성공해도 내가 한 선택이니, 앞으로도 나는 주변의 눈치를 보기보다, 또는 주변에 너무 맞춰주기보다, 시기나 어떤 시대를 맞춰가기보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가야만 할 것 같은 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느껴지는 거, 그 길로 가는 게 맞겠구나. 제가 아까 현실적인 상황에서 뭐 이직이나 이사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 계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시작에 앞서서 누구나 두렵고, 뭔가 다시 시작했을 때에도 똑같이 내가 원하는 만큼 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혹은 원하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있을까? 잘 적응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조금은 싹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여러분은 이 가슴 속에 먼저 지난날에 대한 용서와 감사와 또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다시 되찾고 좀 되새겨보고, 이걸 좋게 승화시키면서 내면의 무언의 힘을 얻는 거, 이게 정말 큰 전환점을 만들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 여러분은 재미있게 얘기하자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렇게 해봐야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좀 그러한 본성을 많이 누르고, 또는 주변에 많이 맞춰오고 살아오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본성을 깨울 때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숙을 했기 때문이에요. 의식의 성숙도 일어났고, 내가 무엇을 하면 되고 해서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간할 만한 분별력도 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새로운 시작에 앞서서 긍정의 기운들 주변 분들과 많이 나누고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뽑아볼게요. 이 시그널을 잘 잡고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 여기서도 기사의 완즈가 뜨네요. 동일하게 이렇게. 아이, 나는 가보는 거지. 경험해보는 거지. 안 해보고는 어떻게 알아. 아님 말고, 뭐 이런 정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7번의 펜타클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에서 나왔다면 모든 일들은 나의 자양분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똑똑하게 기억하라 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7개의 뿌리가 되는 이 동전이 이 나무를 아주 조그만한 나무지만은 단단하게 지탱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굵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날 수가 있겠죠. 나무가 지금보다 커져도 뿌리가 이렇게 깊이 단단하게 박혀 있으니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경험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한번 해본다라는 그런 생각, 또 이때까지의 시간, 투자, 이런 것들을 좀 믿을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의 용기가 나는 일들, 왠지 어떤 호승심, 모험심, 이런 것들이 들게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해주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은 이런 기사의 완즈가 나올 때는 운동, 신체 활동을 늘려라 라고도 말씀드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무언가를 많이 시도해보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려운 수준의 운동 있죠. 운동을 하더라도 그냥 뭐 즐길 만한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달리기를 시작했다 하면은 10km 마라톤을 목표로 한번 뛰어도 보고, 되든 안 되든, 그죠? 또 헬스로 예를 들자면 이제 뭐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나는 50km밖에 못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60km로 도전을 한번 해볼까? 뭐 안 되면 줄이면 되니까 하는 그런, 어찌 보면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라도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너는 충실히 쌓아왔으니까 그 정도의 경험은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걸 맷집을 확인하는 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계속 내가 같은 수준으로 수행을 하거나 훈련을 받으면 내 맷집이 강해졌는지 또는 나의 실력이 향상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좀 더 강한 상대를 대적해 본다거나 또는 더 세게 맞아 본다거나 그죠?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뭔가 반감이 드는 그런 느낌, 이건 아닌데, 난 내 길로 가고 싶은데, 또는 내 주장을 더 강화하고 싶은데, 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확 들 때 그 느낌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기운을 좀 뽑아볼게요. 일 1개월, 2개월, 그 이상. 오, 자, 우리 여러분, 지금부터 2개월 정도쯤, 그 이상으로 가면 좀 힘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상으로 가면 뭔가 이러한 패턴을 끊기가 좀 어렵대요. 주변의 상황과 같이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무 많은 힘이 들 수가 있대요. 그런데 2개월 정도쯤 되면 어떤 그 순간이 오거든요. 내가 뭔가 종지부를 찍어도 될 만한 시기다. 확실하게 뭔가 딱 도장을 찍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런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니까 1, 2개월 안으로 뭔가 내 의지를 발동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면 꼭 한번 시도라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오! 요즘에 중복되는 오라클 카드가 많이 나오네요. 자, 황소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자, 이 황소자리는요, 금전운과 연관지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락함과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요, 내가 편안해져야 더 일이 잘 풀린다는 걸 깨우칠 필요가 있으시대요. 그렇게 되려면 내 몸이나 마음이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잘 돌아가야겠죠. 이 불원소의 경우에는 어떤 육체적인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당장 현실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에 변화를 주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면 내 느낌, 감각 또는 지각, 아까 신념이나 가치관과 연관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에 불씨를 지펴줄 만한 뭔가 활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경험을 충분히 좀 해주시길 조언하고 있습니다. 번영이 눈앞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확신하는 만큼 그에 따라오는 가치나 보상도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긍정적인 마음 또는 건강한 몸과 마음의 균형 꼭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2번 여러분 여기까지 합니다. 3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에너지를 뽑아주셨네요. 자, 이 두 장의 카드는요. 인생 전환점의 시그널이 어떻게 들어올지 뽑아본 카드거든요. 뒤집어 볼게요. 오, 자, 킹 펜타클과 퀸 소즈가 나왔네요. 자, 우리 여러분은 혹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이나 상황이나 일을 다뤄오셨었나요? 뭐 아니면 도예요. 또는 이렇게 해야만 하죠. 이게 규칙이고 룰이고 이게 정답이죠 하는 그런 좀 신념이 강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좀 허물어질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는 옳고 그름, 규칙도 중요한데 각각의 쓰임과 상황이 있는 거 아니겠어? 하는 느낌으로요. 이게 어떤 동정심이나 이해심, 공감, 뭐 이런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인간이라면 견물생심이라고 좋은 걸 보면 갖고 싶고 당연히 위험한 순간에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 뭐 이런 거 있죠. 굉장히 물질적 차원의 이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어떤 굉장히 높은 도덕적인 기준이나 또는 일에 관련해서도 높은 차원의 어떤 그 결과물, 꼭 따라야만 하는 어떤 룰,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 그냥 이런 느낌이 든답니다. 우리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죠? 이게 일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틀이 조금 무너지더라도 기존의 어떤 기준에서 살짝 벗어나더라도 결국에는 이득이 된다면 이득되는 부분을 좀 더 보는 거예요. 그게 눈에 더 들어오고 마음에 더 들어오는 거죠. 또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또는 이 사람은 갑이야. 이 사람은 을이야. 이런 식으로 좀 이분법적으로 단정지었던 관계가 조금 완화된다. 절대적인 선과 악은 없는 거다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 그게 가슴으로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뽑은 이 두 장의 카드는요.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느낌에 가까워요. 여러분이 받게 되는 느낌이거든요. 이 시그널은 느낌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당면하게 되실지는 너무나 많겠죠.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을 텐데 어떤 일을 다루게 되든 내가 엄격하게 다뤄왔던 그 기준이 굉장히 상대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요. 이 시그널과 연결 지어 볼게요.
맞아, 맞아요. 우리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삶을 꾸려갈 타이밍이 왔네요. 요즘에 그런 느낌 자주 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내가 꼭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나도 힘든데. 나도 옳고 그름, 어떤 엄격한 기준으로 사회나 인간관계를 대하기에 나도 힘들어. 나도 이걸 계속 반복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나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경험도 하고, 좀 편안하게 행복을 누리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보이네, 저게 보이네. 아, 이거는 좋은 거구나, 이건 나쁜 거구나. 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 요즘에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아직은 에이스 계열의 카드로 나온 거 보니까 머릿속으로 정리가 된 상황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느낌이 계속되면요. 확신으로 자리 잡아서 이제는 방법이 보이는 때가 와요. 지금은 약간 끝자락에 있거든요. 어떤 변화를 맞이하는과 동시에 기존의 것들을 좀 떠나보내고 마무리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좀 잘 마무리 짓고 내려놓음하는 게 숙제겠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 10번의 완즈는요, 카르마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10번까지 왔다는 거, 이렇게 수많은 나무 그 지팡이를 들고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간에 정말 힘든 순간도 있었거든요. 이걸 다루고 싶지도 않았고, 실상 도망가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요즘에 우리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영감으로 들어온다라고도 볼 수 있는 시기라 당장은 나를 좀 힐링시켜주는 것도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음악을 듣는다던가, 뭐, 내가 좋아하는 향 같은 거 펴보셔도 좋고요. 보통 힐링과 연관해서는 시각적인 거, 촉각적인 거, 뭐, 미각적인 거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합니다만 가장 좋은 게 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향기. 어, 이 향기를 이용한 치유 방법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내가 내려놓아 줘야 하는 것들, 이 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일기 쓰는 거, 네, 또는 예전에 썼던 다이어리 한번 되짚어 보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나 어떤 본인만의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관도요, 한 번 정해지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계기가 들어와요. 지금 여러분이 지키고자 정말 애쓰는 그런 가치관도요, 그때는 맞겠지만 지금은 틀린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아마 그때는 그런 가치관, 그런 기준을 정립해 놨어야 나를 보호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왔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답니다. 이제는 그렇게 엄격하게 나와 남을 대할 필요가 없고, 또는 어떠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힘들면 거기까지만 해도 된대요. 그래서 충분히 고생했다고 스스로 좀 많이 도닥여 주시고요. 새로운 기회로 보이는 것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특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속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영적인 대청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쵸? 의식적인 대청소, 가치관의 대청소, 어떤 이름을 붙여도 마찬가지예요. 의미가 같습니다. 한번 내 삶을 주관해왔던 많은 생각들, 결정의 기준들, 이런 것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 좋습니다. 자, 우선은 9번의 컵 카드, 4번의 펜타클 카드가 이렇게 떴는데, 일단 우리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지 알 필요가 있대요. 네.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입장 말고요. 나는 이래서 좋아 라는 입장 있죠. 이 9라는 수는요. 타로 카드에서 어떤 완성을 의미하는 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완성이라고 하면 뭐 다양한 완성이 있겠지만 이 구수의 완성은 정신적인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마음속을 깊이 있게 울리는 그런 만족감이 어디에서 오는지 관찰을 하시라는 거죠. 어찌 보면 해방감을 좀 느껴야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적인 해방감. 생각해보면 그런 느낌을 받고자 우리가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여러분이 누리고자 하는 정신적인 어떤 치유, 힐링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좀 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번의 펜타클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으로 떴는데요. 사실 이 4번의 펜타클은 어떤 물질에 집착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감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언으로 이 카드가 나왔다면 내가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되 그 외의 것들은 좀 누려도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합리성이고 인간된 관점 아니겠어요? 그쵸? 내가 이러려고 돈을 벌지 라던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 누려도 돼 하는 그런 호사를 누리는 것도 사실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돈이라는 건 내가 투자한 만큼 돌아오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고여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엄격하게 통제해서도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 내가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는 기초 자금 또는 체력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은 잘 컨트롤하되 적절한 정신적 또는 물질적 그런 투자는 아끼지 말자. 다시 한번 강조 드릴 수 있겠네요. 내면의 힘으로 본다면 나는 안전하다. 나는 충분히 내 삶을 통제할 만한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시기운을 좀 뽑아볼게요. 개월 그 이상 1 오. 지금 딱 봐도 우리 여러분 느낌 오시죠? 1, 2개월 사이에는 기존의 어떤 기준을 좀 파괴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자각하게 되고,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또는 이게 맞는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런 심판 카드가 나올 때에는 반성을 많이 합니다. 되돌아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는 보이지 않던 수준의 것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의식적으로 또는 지성적으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겠죠. 예전에는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와, 지금 보니까 너무 부끄럽다. 또는 이거 너무 잘못됐었네 하는 것들이 막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1, 2개월 과정에서 스스로 반성도 많이 하고 또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면서 좀 수치스러운 그런 경험도 하시긴 할 건데 그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경험이 주는 교훈, 그 경험이 주는 의미가 중요하겠죠. 왜 하필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상황을 알게 됐을까? 오히려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기까지 한 1,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3개월 차쯤 넘어서 저는 2개월 후에 좀 먼 시기까지를 본 건데요. 무튼 2달 정도 후에 뭔가 새로운 선상에서 보여지는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찌 보면 좀 여유가 생긴달까요?
내가 나를 너무 올가매지 않아도 되겠구나. 어떤 과거의 기준으로 지금의 나를 판단하거나 기회를 놓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으실 거라고 하니까 이 2달간의 여정을 잘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뭔가 과업이 있으실 수 있어요.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이게 맞나 싶은 순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일을 끝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 일은 당연히 끝까지 해 주셔야 되고요. 그 일을 끝까지 하면서 내가 느끼게 되는 그 느낌에 집중을 해보세요. 네. 그게 바로 운명이 주는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에게 필요한 오라클 메시지 뽑아볼게요. 오! 자, 우리 여러분, Believe in the Impossible 블루문이 나왔네요.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카드인데, 이 블루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행운아야. 네가 된다고만 믿으면, 된다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건 해낼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해주거든요. 그리고 카르마의 완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때까지 짊어지고 온 짐들이 있을 텐데 그거 이제는 반복할 일도 없고 반복하고 싶어 하지도 않으세요. 그 시그널을 정확하게 읽으시고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를 도닥여 주시고 충전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힐링이죠. 불가능한 일을 믿어보라 라는 메시지처럼 우리 여러분도 예전에는 절대 안 됐고 너무 큰 희생이 따랐던 일인데 라고 생각됐던 그 일을 지금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는 기회를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네, 그럼 우리 3번 여러분 응원 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4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이 2장의 카드는요. 인생 전환점에 들어오는 강력한 시그널로 뽑아봤어요. 뒤집어 볼게요. 오, 시종과 기사라니. 검을 든 시종과 펜타클 기사가 나왔네요. 우선은 우리 여러분은 변화가 들어올 것 같아요. 어떤 변화냐면 기존에 내가 앞뒤 옆 다 재느라 시도해보지 못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만 봐왔던 또는 아예 회피를 해왔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해볼 만한데 나 정도면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 요게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펜타클은 굉장히 무거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사 펜타클은 더더욱 본인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기사는 본인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가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보디가드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지킬 우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 내가 안 지켜도 너무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떠나도 좋은데 떠날까 말까 그냥 여기서 하던 일 계속하고 하던 역할을 계속 하는 게 편한데 라는 생각으로 좀 굳혀져 왔던 상황이 있었다면 이제는 지도라도 한번 사서 훑어보고 여기가 한번 가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으로 좀 틀게 되는 거. 그거 자체가 엄청 큰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제가 뽑은 이 2장은요.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느낌이에요. 느낌적으로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 물론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자세하게 좀 정보도 좀 구해보고 조언도 구해서 내 수준에 맞게 천천히 살피고 가야 하는 건 맞지만 계속 여기에 있어야지라고 마음먹는 것과 언젠가는 가야지 또는 작은 걸음이라도 좀 옮겨봐야지 라고 하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좀 흔들린다. 뭔가 변화가 들어옴을 감지한다. 이게 굉장히 큰 시그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뭐 요즘에는 운동의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 헬스만 하면 헬스만 했던 거예요. 또는 요가 하셨던 분들은 요가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만하죠. 그쵸? 근데 할만하니까 딱히 변화를 줘야 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내가 원하는 만큼 뭐 일상도 잘 돌아가고 하니까 돈도 어느 정도 모을 수도 있고 뭐 아예 팍팍하다고도 볼 수는 없으니까 문제없이 그냥 이 상황을 계속 유지만 하면 되지 않나? 약간은 안일하게 좀 대해왔던 상황이 있었다면 거기에 돌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쵸? 혹시나 다른 변수가 작용하면 어떡하지? 이 상황이 계속 끝까지 가지 않는다면 뭐 요가만 하셨던 분들은 스피드나 어떤 근육의 강도 이런 것들이 더 강해져야 함을 몸으로 느낀다던가 물론 요가도 근력 운동이 되기는 합니다만 무게를 치는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죠. 무튼 뭐 근력 운동을 하신 분들은 내가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감하는 그래서 언젠가는 이대로는 가다가는 끝이 있겠다. 뻔한 끝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게 이제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존의 틀이 깨지는 게 오히려 좋은 시그널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러닝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잘 달리는 걸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 굉장히 런린입니다. 런린이. 별로 못 달려요. 무튼 그래도 뭐 1km, 2km 뭐 이렇게 달려도 달리기니까. 무튼 달리기를 하다가 많이 다치신다고들 하더라고요. 무릎이나 뭐 골반이나 발목이 가장 많고. 그래서 내가 발목이 이렇게 약한지 몰랐네. 무릎이 이렇게 안 좋은지 몰랐네. 또는 자세가 이렇게 나쁜지 몰랐네.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내가 몸에 상당히 힘이 많이 들어갔었구나. 이런 거를 새삼 체감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랬고. 근데 이걸 기회로 여긴다면, 내가 달리지 않았다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계속 내가 하던 것만 하고, 달리기를 아예 시작도 안 하고, 다칠까봐 그냥 미루고, 이랬다면 몰랐을 순간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그런 부상이 어떻게든 온단 말이죠. 왜냐면 약해지니까, 그 부분이 약하니까 다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어떤 기존의 틀이 깨질 때, 그 균열이 생길 때, 그 균열을 반가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좋아. 이거는 언젠가 생길 균열이었는데, 고맙다. 이런 느낌 있죠. 너무 귀엽다. 특히나 귀여운 애들이 많이 나왔네요. 우선 우리 여러분은 감정적인 변화를 느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느낌 중에도 내가 정말 순수하게 감동을 느끼는 느낌? 내가 기존에 있을 때는 이게 그렇게 크게 뭔가 간절한 마음도 없었고, 마음이 동요되는 것도 없었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왜 요즘에는 자꾸 눈물이 나고, 별거 아닌데도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막 요동치고, 희죽희죽 웃고 있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삶의 균열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균열이 생긴다고 해요. 뭐, 이렇게 되면 관심 없던 그런 아티스트들의 콘서트나 뭐 작품이나 이런 것들에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음악이나 뭐 예능을 보고 나를 반추해 보기도 하고, 그쵸? 우리 여러분이 이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거든요. 정말 성실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성실함이라는 건 때로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마치 어떤 일정 수준의 성공이나 또는 능력이나 기술을 터득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지? 이런 것들 있죠. 마치 가장분들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야. 우리 아이들은 좋아하겠지? 막연하게 나의 성공과 가정의 행복을 동일화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성공하는 것과 가정의 평화 또는 행복, 우리 아이들의 만족감 이런 것들은 별개일 수 있거든요. 물론 더 편안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이꼬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분명히 있어야 하고,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또는 부부간의 관계,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아마 그것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도 느끼시는 바가 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어느 정도 수준의 궤도에 올라서면 당연히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어떤 마음의 갈증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여기에 와보니 달리 보이는 게 있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좀 찾아보거나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느낌 또는 자각 이것을 해석해내기 위해서 교류를 많이 시도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요즘 들어서는 미디어나 이런 유튜브, 뭐 틱톡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기도 하겠죠. 나만 이런가? 다른 사람도 그런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결국 뭘 얘기를 해주냐면 순수한 동심이죠. 힐링이고요. 어찌 보면 계속 해나갈 수 있게 만드는 가슴속 동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 여러분이 너무 포커싱 되어 있던 거기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감정적으로 약간은 가벼워질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무겁게 뭔가 고도의 어떤 좀 지성적인 그런 생각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쓰잘데기 없는 거지만 행복한 거 있죠. 또는 약간 유치하지만 나를 행복하게 하고 웃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접하다 보면 오히려 큰 그림에서는 알을 깨고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줄 것 같아요. 네. 세상에 정말 재미난 것들 많잖아요. 이번에 한번 좀 허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 뽑아볼게요. 음, 그래요. 자, 우리 여러분이 안 그래도 좀 불평불만을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 있으셨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재미가 없다거나, 뭔가 감흥이 없다거나, 기대할 만한 것들이 없지 않나? 또는 그 이상을 해내고 있는 분들을 보면 뭔가, 쟤는 뭐가 그렇게 재밌지? 뭐 이런 뚱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연중에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음이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또는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가. 뭔가 내 눈에 그 상황이 좀 들어왔다면 여기에는 좀 의미가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불평불만하는 그런 상황들을 오히려 기회로 잡아서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동력으로 쓰는 거죠. 또는 오히려 좀 이직을 고려해봐도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다른 국면을 좀 살펴보게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무튼 그것도 이것도 다 변화를 의미하니까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끌림이 있게 될지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면 내가 언제 웃고 언제 재미있어 하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에서는요, 퀸의 컵이 나왔는데요. 퀸의 컵은요, 굉장히 깊은 몰입,
직관, 영감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아예 그 속에 푹 잠겨보는 거죠. 이 내면 상태의 조언으로 떴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들 있죠.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지? 그만큼 내가 거기에 완전히 초몰입했다라는 이야기니까. 특히나 감정적으로 초몰입되는 것들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마음이 가고 애가 타고 더 잘 되게 하고 싶고 또는 도와주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성과나 결과에 무관하게 이게 내 할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느낌을 한번 잘 캐치해 보셔라 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또는 이런 부분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이런 컵의 속성으로 조언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효율을 따지다 보면 현실적인 부분을 너무 우선순위하다 보면 진짜 나 자신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있거든요. 마치 성과나 결과가 나 자체다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니까 주변을 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네. 그러면 시기운도 좀 뽑아볼게요. 개월, 그 이상. 자, 너무 명확하게 나와서 웃음이 납니다. 우선 이 한 달 정도는요, 투자의 시기래요. 내가 힐링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것들에 과감하게 뭐 시간이든 돈이든 좀 투자를 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그 과정에서 기존의 어떤 틀이 많이 깨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개월 차에 태양 카드가 떴습니다. 이 태양은요, 그냥 잘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명확하게 보이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알을 깨고 나와 보니까 더 좋은 세상이 있었구나.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 자신감이 충만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개월 정도쯤에 아마 우리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본격화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어떤 쪽이든 자극을 주는 것들에 너무 인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찌 보면 통제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그 관념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도 볼 수 있어서 뭐 지금 연말이잖아요. 약간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봅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 하얀 달이 나왔는데요.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줘요. 어찌 보면 우리 여러분이 기존에 지켜왔던 거, 유지해왔던 것에 제가 균열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 균열이 오히려 좋아.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자극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삶을 뒤흔들 만한 어떤 위기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의 어떤 위기 상황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새로운 국면으로 가기 위한 어떤 방향의 전환을 하기 위한 계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뭔가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진 마음이 있다면 또는 알고 있지만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헤아려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에는요, 용서하는 용기도 필요해요. 네. 이때까지 내가 그러한 결정이나 선택을 해왔던 것에 분명히 좋은 것도 있었지만 나쁜 부분도 있었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연말에 꽤 잘 어울리는 카드들이 나와서요. 우리 여러분들 응원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우리 4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